사회에서 하늘나라를 이루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을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를 구별짓게 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시장이죠. 시장이 고대 사회와 현대 사회를 구별짓죠. 그 이유가 뭐냐면 고대에서 생산자들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을 했죠. 물론 뭐 상거래가 없었던 건 아닌데 그렇게 중시되진 않았죠. 뭐 농기구 같은 거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상거래를 했어야 되겠죠, 농민들이. 하지만 대부분의 생산물들을 농민들이 생산하여 직접 소비를 했죠. 그래요. 그러면 지금 현 시대는 어떤가요? 현대 사회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는 경우는 없죠. 다 시장에 물건을 팔아서 뭐 화폐를 얻어서 자기가 필요한 걸 구매를 하죠. 그래요. 즉 지금 현 시대의 생산자들은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을 하지 자기가 직접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하지 않아요. 그게 왜 그렇게 된 건가요? 시장이 발전하면서 그렇게 된 거죠. 고대부터 시장도 있었지만 그렇게 시장이 삶에 크게 중요하지 않았지만 이제 현대사회에서는 시장이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그래요. 시장은 뭔가요, 그러면?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죠. 상품에는 뭐 물체도 있겠지만 뭐 노동 같은 것도 되죠. 활동이 되죠. 그러면 시장이 발생하는 원인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발생 원인은 교환을 통한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이죠. 생각해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쌀 10가마니를 생산하는 농민이 있는데 그 사람은 이제 10가마니 이상을 소비를 못한다고 가정을 합시다. 일정 기간. 근데 20가마를 생산을 했어요. 그럼 10가마니밖에 소비를 못하니까 10가마니는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버려야 되는 거죠. 10가마니를 얻을 수 있을 만큼만 일을 하면 되는 거죠. 반대로 얘기하면. 근데 상품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10가마니를 다른 물건과 바꿀 수가 있겠죠. 그러면 풍요를 누리게 되는 거죠. 시장이 생긴 이유는 이게 다예요. 교환을 통한 풍요를 누리기 위함. 그래요. 공산주의 국가들 다 망한 이유가 뭔가요? 시장을 악으로 봤죠. 시장은 뭔가요? 풍요를 누리기 위한 수단이죠. 제도죠, 제도. 시장을 파괴하니까 가난해져 버리는 거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를 파괴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요. 시장이 발전하면 뭐가 필요한가요? 뭐 상품 당연히 필요하고 소유권이 필요하죠. 소유권. 그 이유는 뭐 내 것이 아니면 팔 수가 없잖아요. 다 같이 쓰는 걸 어떻게 파나요? 내 것만이 팔 수가 있는 거죠. 시장이 발전하면 당연히 소유권이 강화되겠죠. 그래요. 소유권과 시장은 함께 가는 거예요. 시장 따로 있고 소유권 따로 있고 그게 아닌 거죠. 시장의 기능을 살펴봐야 되겠죠. 시장에서는 상품이 거래되고 시장이 발전하면
거래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교환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화폐가 등장을 하죠. 화폐가 등장하면 상품마다 가격이 생기는 거죠. 공급량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하락하죠. 필요 없는 것이 막 많이 나오면 그렇게 되는 거죠.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양이 나오면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량이 조절되겠죠. 왜? 생산자가 남는 게 없으니까 그런 거죠. 생산량을 줄이든가 뭐 딴 걸 하든가 하겠죠. 왜냐하면 생산할 때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요. 반대로 사회가 굉장히 필요로 하는 물건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상승을 하죠. 그래요. 필요한 것을 공급하게 하고 필요 없는 것을 줄이게 하고 공급량을 줄이게 하고 조절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잘 이용을 해야 되는 거죠. 시장을만 잘 이용하더라도 좋죠. 시장을 잘 안 믿죠,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도 늘 그렇죠. 부동산 어떤 지역에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 어떻게 하나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건 어떤 일인가요? 그 지역에 뭐 예를 들어서 주택이 부족하다는 얘기인 거죠. 그냥 그 신호일 뿐이죠. 공급을 해라 이런 거죠. 신호를 주는 거죠. 공급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정이 되겠죠. 그래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시장의 상품을 누가 공급을 하나요? 기업들이 하죠. 기업들을 이제 자본이라 하죠. 다양한 종류의 자본들이 있는 거죠. 자본은 뭔가요? 지금은 뭐 자본주의 시대라고 하잖아요. 자본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본주의 시대라니까 자본이 갑자기 탁 떨어진 것 같죠. 최근 들어서 자본주의 시대라고 많이 얘기하는 거는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들이 막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죠. 자본을 없애버려야 된다 이런 생각하는 거죠. 그 자본이란 건 뭐냐 하면, 아니,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다 엉터리예요. 다 엉터리에다 거짓말들이에요. 볼 필요 없어요. 자본은 별게 아니라 우리가 뭐 소비를 해야 되잖아요. 물질일 수도 있고 활동일 수도 있고 뭐 생존 수단이나 욕망 충족 수단을 소비해야 되죠. 소비하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뭐 생존 수단에는 음식 같은 게 있을 수 있고 옷, 그렇죠. 욕망 충족 수단에는 뭐 화장품, 담배, 술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뭐 결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옷도 뭐 생존 수단이지만 또 뭐 화려하게 치장하고 이러면 또 욕망 수단도 되는 거죠. 그래요. 하여튼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생산하는 수단이 자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없었나요? 있었죠. 예를 들어서 고대 사회에서는 농업이 중심이었는데 농작물을 생산하기 위한 수단이 있었잖아요. 토지 같은 거, 농기구 다 있었죠. 그 자본은 원래부터 있던 거예요. 현 시대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럼 자본은 종류별로 따지면 뭐가 있을까요? 농업자본, 상업자본, 공업자본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여러 가지가 있죠. 고대부터 다 있었죠. 상업자본이 있으니까 고대에도 시장이 있었던 거죠. 그래요. 근데 고대는 어땠나요? 농업자본이 중심이 됐죠. 광대한 토지를 지닌 자는 귀족이 됐죠. 귀족이 어떻게 했나요? 자기의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분제도를 만든 거죠. 귀족이나 왕들이. 농업자본의 특징이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였죠. 어느 지역에서건. 그럼 농업자본이
이제 상업자본과 공업자본을 지배한 거죠. 지배했죠. 신분제도를 만들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자본은 고대부터 있었는데, 그럼 현 시대의 자본과 고대의 자본과의 차이는 뭔가요? 아까 얘기했죠. 농업 자본이 중심이 됐고, 또 생산자가 자기가 소비하기 위해서 생산을 한 거죠. 뭐 집단적으로 하든, 뭐 개인적으로 하든. 그렇죠. 자본이 원래부터 있었다면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요? 시장 지배 시대죠. 자본주의가 아니죠. 자본은 고대부터 쭉 있어 왔던 거죠. 모든 자본이 이제는 어떻게 하나요? 판매하기 위해서 생산하죠. 그래요. 물론 고대에도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활동한 자본이 있죠. 뭐 상업 자본은 고대부터 그랬죠. 근데 이제 현 시대는 모든 자본이 그렇게 된 거죠. 그래요. 시장과 결합한 자본이죠.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다. 현 시대 자본은 판매하기 위해 생산한다는 점에서 고대의 자본과 구별된다. 볼 수 있는 거죠. 구별을 하게 만든 거는 시장이 사회를 지배하게 되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왜 지배하게 됐죠? 인간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거죠. 그래요. 시장이 지배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사회에 필요한 상품을 공급하는 자본은 돈을 많이 벌게 되죠. 필요성이 클수록 필요성이 클수록 그 상품을 생산하는 자본은 돈을 많이 벌겠죠. 자본은 능력으로 평가받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럼 근로자는 어떤가요? 근로자도 마찬가지죠. 자본가한테 고용이 되는데 시장이 발전할수록 어떻게 되나요?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근로자에게 돈을 많이 주려고 하겠죠. 그래요. 능력으로 평가하게 되는 거예요. 자본이든 근로자의 능력 활동이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신분, 인종, 지역, 성별 등의 차별이 철폐되는 거죠. 그래요. 자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엄밀하게 얘기하면 시장에 기반한 자본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신분, 인종, 지역, 성별 등의 차별이 철폐돼요. 신분 제도가 없어진 것도 뭐 때문인가요? 시장이 발전하면서 없어진 거죠. 시장이 발전하면서 상업자본, 공업자본, 금융자본 이런 것들이 성장을 당연히 했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되나요? 다른 자본들이 농업자본이 누리고 있던 권리를, 기득권을 없애버린 거죠. 왜 없앴나요? 신분제도가 있으면 상업자본, 공업자본이 발전하지를 못해서 그래요. 우선 농업자본이 신분제를 가지고 상업자본, 공업자본을 파괴하려고 하고, 못 크게 하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죠. 조선시대에도 산업공상이라 해서 공업자본과 상업자본을 농업자본이 지배했죠. 실제로 지배했고 안 키우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현대 사회로 넘어올 때는 항상 대립이 있었고 어떤 권력이 상업자본과 공업자본을 키우려고 했던 흔적들이 다 있어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유럽에서 이제 시장 지배 시대가 싹 텄는데 초기에 대부분 왕들이 귀족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업자본과 공업자본을 키웠죠. 도시를 형성하게 했죠. 그러면서 시장 지배 시대가 된 거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근대화할 때 농업 자본에 젖어 살던 사람들이 산업화 반대했죠. 권력이 키운 거죠. 대부분 다 비슷해요. 메이지 유신은 어떤가요?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메이지 유신 때도 그 이제 왕이 천황이라 하죠. 천황이 권력으로 산업화 시킨 거죠. 그래요. 그래요. 이제 시장을 다룬 이유가 뭐겠어요. 근데 중요하다 했는데 시장과 결합한 자본이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죠. 발전을 하죠. 그래요. 일본이 먼저 이렇게 시장과 결합한 자본을 발전시켜서 어떻게 됐나요? 조선은 놀고 있을 때. 국력의 차이가 확 벌어지면서 조선이 식민지가 된 거죠. 딴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시장을 중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요. 한번 노동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뭐 노동이라면 육체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활동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로자가 활동을 파는 이유가 뭔가요?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죠. 시장을 통해서. 자기 활동을 안 팔면 뭐 적은 돈으로라도 자본가가 되거나 아니면 뭐 산이나 들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 거죠. 혼자서 살 필요는 없겠죠. 근데 혼자서 살면 혼자서 사는 것보다 노동이나 활동을 팔면 더 큰 풍요를 누릴 수 있기 위해 시장에서 거래를 하는 거죠. 다 똑같아요. 시장을 이용하는 건 다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자, 이상으로 첫 시간을 마치겠습니다.